삼성 엔지니어링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3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 회전율이 6.9회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기를 팍팍 올려주시는 그런 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조 6천억 원대로서 31.2% 증가했고요. 미청구 공사는 6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원가 회계에서는 미청구 공사의 그 증가는 이 수익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증가하는 것이 매출 증가 의 그 요인으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합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낮게 증가했으니까 그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6%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74.7% 증가한 거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손익으로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8천억 원대로서 31.5%, 그러니까 약간 0.3% 높죠. 그래서 스루풋 금액으로는 3.4% 증가했지만은 스루풋 율로는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약간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비용이 23.2% 크게 그 증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증가했음에도 그 스루풋 증가액이 금액상으로 많아가지고 이 4,514억 원으로서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58.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증가율보다는 낮은 폭인데 534억이 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그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청구 공사액이 이 3,223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아직 청구도 안 했지만은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건설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 기간이 단연간이니까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은 적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공사 진행률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도 좋시다 라는 회계 기준 IFRS 1115, KIFRS 1115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스루풋 입장에서는 이 수익은 인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가공비 부분만큼은 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주업체에서는 그 재고 자산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이 원가 내역에는 그 자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공사 하도급 업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를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회사는 이 수주 관리, 이 수주 잔액 확인이 중요한 건데 다음에 얼마나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냐. 아까 뭐 4조 얼마가 했죠. 매출이 이렇게 됐는데 13조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매출을 일으킬 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간이 없어요. 회계 기간이. 지금 미결 업무 있는 거는 전부 다 끌어모은 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딴 데서도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일반 기업의 공무부 수준 정도 관리하는 것뿐이는 안 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가서 다들 한 수 좀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 하나에 먼저 여기를 이 칸을 만들 게 뭐냐 그러면은 전년도 수주 잔고, 그래서 금년도 수주 계약액, 그 다음에 기납품액, 이게 기납품액이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 기업체가 좀 수준 높은 기업체다 이렇게 보지. 삼성 엔지니어링도 요거만큼은 이 초등학교 수준뿐인 안 된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자재 및 외주비라고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봐서 호텔 신라를 미리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매출 그 재료비에다가 플러스 이 말하자면은 그걸 무슨 수수료라고 그랬죠? 그 알선 수수료. 그게 매출에 연동하고 금액이 그 재료비보다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딱 그 성격이나 마찬가지죠. 재료비만 뭐 재고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변동비 성격으로 그 외주비도 좀 봐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2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품이 아니니까 건설물이니까 30.7% 금액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전체 그 총 건설 비용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0.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재비 가격이 올랐다. 자재비에다가 또 외주비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단계에 그 3,223억 원은 딴 게 아니고 미청구공사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그 미청구공사의 증감액을 비교를 하면은 현금이 3,286억 원이 나갔는데 미청구공사 증가액은 3,223억으로서 63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그 현금 조정표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그 대손 상각이라든가 이런 게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일치하는 회사도 있고 일치 안 하는 회사가 있는데 대손 상각 대상으로 이 집어넣는 회사가 있고 안 집어넣는 회사도 있고 어쨌든 이게 그 차이가 납니다. 이거만큼은 그 미청구공사도 투명성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과의 차익은 이렇게 그 미청구공사 증감액에서 이 가공 비율을 그 현장 운영 비율을 그 곱하면은 그 차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성분의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루프의 매출원가 재료비하고도 그 차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영 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6,427억 원이 집행이 돼서 17% 금액이 증가했고 직원 수는 347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봉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 1,450만 원이 나오네요. 고임금 그 대기업군에 들어가겠죠. 9.8% 인상이 됐습니다. 운반비가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근데 그 자재를 그 직접 관할하지 않는데 왜 운반비가 왜 들어가냐는 의문수가 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이거는 궁금한데 그 사업보고서 주석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설명하는 영역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상상해 보면은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자재들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돈은 어차피 지금 삼성이 다 준 거다 이 말이죠. 재고 관리는 장부상으로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 하청업체들한테 야, 그 자재는 우리가 얼마 있으니까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그거 갖다가 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반비는 우리가 대줄게. 이러면은 좀 공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급 수수료라는 게 한 4% 올랐는데요. 이게 그 운반비가 무려 248.6%나 했으니까 또 이것도 기름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운송 단가도 여기도 진지게 잘 올려줘 가지고 화물 대란 그 화물 그 운전사 화물 연대 파업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로 그 판단이 됩니다.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해주는데 그게 그 어딘가 그 주로 그
그 식품회사 쪽, 뭐 그런 쪽으로 대란이 일어났죠. 음료, 소주, 뭐 이런 쪽으로 뭐 해서 뭐 다 참여를 했었는데 아주 강하게 잘 이 정부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미천구공사 회전율이 6.9회전했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루픈율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는 크게 뭐 증가된 건 없고 총자산 회전율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뭐 회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 방향도 투명 회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은 자재 및 외주비 가격 상승과 수주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비공개라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좀 다른 증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미청구공사 진행률이 적합한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감리 자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게 매출 인식을 하는데 실제 공정 진행률이 뭐 90%가 됐는데 진짜 그게 90%인지 그거의 그 진위 여부는 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알 수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90%라 그러면 90%로 그냥 믿는 거지. 외형만 뭐 건물 짓는다고 해서 뭐 뼈대만 졌다고 해서 그게 50%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뼈대만 올려온 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한 30%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재도 해야 되고 외장재도 뭐 또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진도율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1262억 원이 집행이 돼서 그 투자가 됐습니다. 에, 종속 및 기업 비율이 그 6.1%로 했는데 그 자회사한테 대한 투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세후 현금 순이익이 6,431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35.1% 크게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168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작년도에 싹 없앴다가 다시 그 7%대로 레버리지율이 올랐습니다. 주주한테 잉여 그 배당은 하나도 없고요. 최종 124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게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딱 이 금액이 유사한 게 자본적 지출을 한 거다. 이거에 나간 거지. 영업적으로는 6,400억 정도 번 거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익 잉여금률이 67.3%로 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 8조 4천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래서 확정을 8조 4천억에 한다 그러면은 이거 계획은 뭐 5천억 뿐이 안 되는데 실제 아마 결산하면은 8,681억 원 이익이 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미 요거 계산할 때 재고가 증가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재고 아니 미천구 공사가 더 증가할 거라고 본 거죠. 그 금액을 대입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가 20%를 감소한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재고가 감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4천억 정도뿐이는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이 재고 감소분이 미천공사 잔액이 줄어들어 버리면 원가 회계는 또 더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그, 말하자면은 이 스루풋 회계로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8조 6천억 정도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원가 회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냥 8조 4천억으로 그냥 확정을 했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그 3,900억 분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아니 그 미천고공사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계약 자산을 그 진행률을 진짜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끝내서 수익 인식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6천억 정도를 추가 인식을 더 빨리 한다 그러면은 실제 매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5,600억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7,100원으로서 4,200원 상승했어요. 대부분 내려가고 있는데 좀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올라갔군요. 그리고 삼성 SDI가 11.69%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98%, 삼성물산이 6.97%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 43.67%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돈이 이걸 뭐 그냥 한글로 JP 모간이라고 네이버에서는 표시를 하는데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JP 보통 모건 그러거든요. 모간이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이게 또 외국인이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최대 그 지주보다 그만큼 안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 자본한테도 이 구미가 당기는 그런 업체로 봐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